아빠 오늘 저녁 뭐야? 어? 오늘 저녁 아빠 오늘 찰밥. 찰밥? 나 찰밥 싫은데 왜? 그냥 맛이 없잖아. 아니야, 찰밥 대보름날 먹는 음식 중에는 최고야. 애군또. 일... 정원 대보름에 찰밥을 먹으면 애군도 막아주고 좋은 일들만 가득 생긴대. 응. 해. 지금 계속해. 대보름날 찰밥 먹으면 애군또. 그대로 하면 이으면 되잖아. 그냥 애군또 뭐? 막아주고. 애군도 막아주고. 열미로 먹는 찰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이컵 2개 분량 찬물에 부어주고 5분 담가 놓습니다. 팥 군내 제거를 위해 물 500ml 부어주고 5분 정도 끓이다가 물은 버려줍니다. 찬물로 한번 씻어주고 별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불리지 않은 팥은 의외로 잘 안 익습니다. 물 800ml 부어주고 천일염 한 꼬집 끓기 시작하면 뚜껑 덮어주고 30분간 중약불로 끓여줍니다. 팥이 끓는 동안 찹쌀 역시 불리지 않고 종이컵 2개 분량 4인분 정도 흐르는 물에 서너 번 깨끗이 씻어줍니다. 4인분 맞나? 3인분 아이가? 인분은 누가 정하노? 뭐 국제규격 이런 거 있나? 내가 먹기는 많이 먹는가 배. 찹쌀밥은 찹쌀하고 팥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재료는 냉장고에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빨리 장에 가시든지 생략하셔도 됩니다. 30분간 끓인 잘 익은 팥은 따로 건져 놓고 팥 삶은 물은 밥물로 사용하겠습니다. 찹쌀, 팥, 은행, 땅콩, 밤, 대추 넣고 잘 섞어줍니다. 밥물 조정은 내용물이 잠기고 1cm 정도 부어주시면 되고요. 기호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정월 대보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거 드시고 풍성한 달만큼이나 풍요로운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제 더위도 사가시고요. 요래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보름날은 기발개 술무로 나가보고 딸내미는 친구 만나러 나가보고 찰밥이 찬밥 됩니다. 우야노 오늘 다 먹어볼까? 아빠 오늘 저녁 뭐야? 어제 먹다 남은 거 있잖아. 돼지갈비. 어? 돼지갈비. 장 봐야 되는데. 가자. 마트에서 산 돼지갈비 1.2kg 찬물에 2시간 담가 핏물을 빼줍니다. 당근 반개 썰어 모서리는 돌려 깎아주고요. 감자 1개 반으로 썰어 지저분하지 않게 모서리 역시 돌려주며 깎아줍니다. 작은 무 3분의 1개 먹기 좋게 잘라 모서리 역시 깎아주고요. 돌려 깎아주는 이유는 건더기가 부서져 국물이 탁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양고추 2개 썰어주고 양파 반개 결대로 썰어줍니다. 대파 1개 반으로 잘라주고 큼직하게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핏물 뺀 갈비는 깨끗한 물로 한번 씻어주고요.
물 1리터 부어주고 월계수잎, 먹다 남은 소주 부어 한번 튀겨내고, 먹다 남은 소주가 없어 저는 그냥 맹물로 튀겨내겠습니다. 한번 튀겨낸 갈비는 혹시나 있을 잡내 제거를 위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깨끗이 씻어준 갈비는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큰 건 잘라주고 중간중간 칼집 내어줍니다. 소금, 스테비온 뿌려주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줍니다. 한 5분. 물 1.2리터 넣고 센 불로 10분 끓이다가 거품 건져주고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무, 감자, 당근 먼저 넣어주고 국간장, 진간장, 맛술, 물엿, 굴소스, 굵은 고춧가루, 고추장 넣어주고 중약불로 30분간 끓여줍니다. 가래떡, 간마늘, 스테비온, 양파 넣어주고 청양고추, 대파 넣고 5분 더 끓여주면 매콤하고 달콤한 돼지갈비찜 완성입니다. 요래 만들어 놓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아빠 오늘 저녁 뭐야? 라면. 우리 오늘 저녁에 매콤한 아구찜. 안 돼? 아구찜. 어디 가노? 어디 가는데? 장보러. 오늘은 아구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동아구 2kg 찬물에 담그고 식초 몇 방울, 소금 한 꼬집 넣어 1시간 정도 해동시켜 줍니다. 해동된 아구는 흐르는 물로 씻어주고 지느러미, 내장, 핏물 제거해주고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줍니다. 손질된 아구는 채반에 받쳐 물기 빼주고요. 찜할 때는 냉동아구가 좋습니다. 생아구는 살이 잘 부서지고 냉동아구는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콩나물 500g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줍니다. 큰 아구는 한 번 더 잘라주고 속까지 간이 잘 배일 수 있도록 덩어리에 칼집 내줍니다. 바다의 종합영양제라 불리는 못생긴 아구는 요리 방법도 수십 가지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생선입니다. 입술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 눈 건강, 성인병 예방,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아구는 요즘같이 제철에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양고추, 대파, 미나리는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아구의 부족한 성분, 비타민은 야채로 대신해주고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아구 올려주고 맛술, 소금 넣고 뚜껑 덮어주고 5분 쪄줍니다. 이때 생선 자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물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구 육수는 따로 부어 식혀주고요. 콩나물 500g 또한 물 없이 뚜껑 덮어주고 5분간 삶아줍니다.
콩나물 자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 추가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삭한 콩나물을 위해 찬물로 씻어주고 물기 빼줍니다. 식힌 아구 육수에 고춧가루, 다시다, 스테비온, 간마늘, 굴소스, 진간장, 올리고당 넣어주고 고춧가루가 퍼질 수 있도록 10분간 재워둡니다. 초벌로 쪄준 아구 올려두고 양념 반만 넣어서 뚜껑 덮고 10분간 쪄줍니다. 콩나물을 같이 볶아 사용하셔도 되지만 콩나물의 아삭한 맛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따로 삶고 식혀둔 콩나물을 나중에 넣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은 아구는 대파, 미나리, 청양고추, 콩나물, 남은 양념 다 넣어주고 5분간 졸여줍니다. 이때 국물이 많으면 전분물 부어가며 농도를 조절해줍니다. 못생겨도 맛있는 아구 다 드시고 나서 양념 남으시면 찬공깃밥 한 그릇 넣으시고 김씨 형제, 김치, 김 잘게 썰어 들기름 2스푼 넣어 약불로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시면 아구찜은 술안주로, 볶음밥은 식사용으로 손색 없습니다. 전분물은 한꺼번에 부어주지 마시고 국물 농도를 봐가면서 나누어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바퀴 돌려주면 매콤하면서 고소하면서 짭짤하면서 밥 반찬으로 술안주로 죽여주는 아구찜 완성입니다. 다들 바쁘신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크게 도움 안 되셨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아빠 뭐해? 아빠 운동. 오, 왜? 요즘 겨울철이라서 밖에 나가기 어렵잖아. 그래가 자전거 좀 타려고. 좋다. 그럼 오늘 저녁은 뭐야? 오늘? 글쎄 뭐 먹을까? 배추 있던데 배추하고 소고기 그거 넣어가 같이 끓여 먹을까? 배추 되냐고? 좋지. 그래. 운동 맞아 열심히 하고. 알았어. 가보자. 뭔데 적하더니 겨우 150m가. 겨울철 맛있는 배추와 소고기 있음 국물 맛이 특별한 소고기 된장 배추국 끓여 보겠습니다. 김장철 지나고 지금 시기에 딱 먹기 좋은 계절입니다. 소고기는 양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집에 있는 서지 손질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소고기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배추 된장국 끓이시면 됩니다. 대파는 2개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많으면 끓이고 나서 지저분해 보이고 매운 거 좋아하신 분은 청양 넣으시고 애기와 같이 드실 분은 빼셔도 됩니다. 배추국에 빠질 수 없는 배추는 한 움큼 가로든 세로든 취향 따라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작은 잎사귀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소고기 먼저 넣고 고기에 간이 배일 수 있도록 진간장 1스푼 넣어주고 중약불로 3-4분 정도 볶아줍니다. 그냥 이것만 배추 삼삼무도 맛있겠는데? 살뜨물 2리터 부어주고 살뜨물 없을 때는 그냥 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시멸치 한 주먹 넣고 15분 정도 끓여주다가 다시마 서너 장 넣고 5분 더 끓여주고 다시용 멸치나 다시마는 건져줍니다. 오래 끓이면 다시마에서 선맛이 날 수 있습니다. 끓여진 육수에 집된장 크게 2스푼 넣어 깔끔한 국물 맛을 위해 채반에서 곱게 풀어줍니다. 고기인 줄 알고 씹었는데 된장이 뭉쳐있을
낭패를 방지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된장이 곱게 풀어져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주자 배춧잎은 손에 잡히는 대로 순서에 상관없이 넣어주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 볶은 고기 넣어주고 삼형제가 사이좋게 잘 섞여 국물 맛을 낼 수 있도록 15분간 끓여줍니다. 주인공 삼형제가 최선을 다해 끓고 있는 동안 감칠맛을 더해줄 말린 표고버섯, 국물의 간을 책임져주는 멸치액젓, 한국인의 힘 다진 마늘 넣어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나머지 준비해둔 청양고추, 대파, 고추 넣어주고 한 소끔 더 끓여주면 국물 맛이 특별한 소고기 배추 된장국 완성입니다. 이래 끓이 놓으면 진한 국물 맛에 놀래고 맛있어서 놀래고 아빠가 끓였다는 사실에 놀래고 3번은 놀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4번 놀래구로. 오늘은 칼칼한 고등어 무조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질한 고등어는 식초 풀은 찬물에 30분간 담가 핏물을 빼주고요. 고등어 조림에 궁합이 잘 맞는 무는 큼직하게 썰어 놓으면 고등어보다 더 맛있습니다. 양파, 대파, 파시 형제와 함께 고추는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야채 준비가 끝났으면 멸치 육수 1리터 부어주고요. 큼직하게 썰어 놓은 무 먼저 넣어주고 20분간 중약불로 끓여줍니다. 무가 익을 때까지 졸이면 고등어는 짜지기 때문에 무 먼저 넣었고요. 무가 익는 동안 양념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진간장, 어간장, 맛술, 올리고당, 고추장, 집된장, 간마늘, 생강청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이래 양념장이 많이 들어가는데 맛없게 만드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잘 섞어주다가 중간에 맛 안 보고 뭔가 부족해서 굴소스, 매실청 첨가해 줬고요. 마지막으로 맛 한 번 더 보고 합격. 무가 반쯤 익었을 때 고등어 양념 넣어주고 뚜껑 덮고 간이 속속 배일 수 있게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 레시피는 남대문 기사식당 참모님한테 어렵게 구한 레시피인데 돼지 불백 전문이라 고등어 조림은 해본 지가 오래됐다고 하네요. 우야노 다음 편엔 돼지 불백이가 고등어 비린 맛을 잡아주기 위해 먹다 남은 소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먹을 소주 한 컵 넣어주고 남은 야채 한꺼번에 넣어주고 5분 더 끓여주면 맛있는 고등어 무조림 완성입니다. 고구마 순이나 무청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 오늘은 짭조름한 계란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 도덕이 아니고 밥 강도입니다. 끓는 물에 계란 7개, 달걀 8개, 7, 8분 삶아서 껍질이 잘 까지게 찬물에 10분 담가 놓습니다. 오늘은 보조가 있습니다. 계란 까는 것까지는 셰프가 할 수 없습니다. 버섯 찢어줘야 해서. 마땅한 반찬 없을 때 이만한 반찬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먹으면 딴 반찬 필요 없습니다. 여러 방법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우선 진간장, 올리고당, 어간장, 맛술, 대파, 다시마, 매운 고추 좋아하시면 베트남 고추 넣고 10분 끓이다가 자기 역할을 다한 대파, 다시마, 고추는 건져내 주고요. 셰프가 정성 들여 찢어놓은 버섯,
풋고추, 통마늘 넣고 5분 더 끓이다가 불은 꺼줍니다. 이때 꽈리고추다, 청양고추다, 풋고추와 반반이다 말씀 많으신데 기호에 따라 넣으시면 되고요. 어린애와 같이 드실 분들은 빼셔도 됩니다. 계란도 같이 넣어 끓이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식혀서 계란에 부었다가 하루 재워두고 국물만 다시 끓여 식혀 부어주고 3번 반복했습니다. 꽃게장 끓이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래 끼리 놓으면 밥도둑이 아닙니다. 밥 강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냉장고에 보면 당근 한두 개 굴러 다니시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즐겨 만들어 먹었던 당근으로 만든 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지에서 마르코프차라 불리는데 입맛이 비슷한 한국인한테 잘 어울리는 메뉴입니다. 채 썰은 당근은 굵은 소금으로 20분간 절였고요. 식용유 두른 프라이팬에 마늘, 고춧가루 넣고 타지 않게 볶아주고요. 타지 않기 위해서는 약불로 볶으시든지 가스불은 끄고 잔열로 볶아주셔도 됩니다. 당근 카마 눈 카마 900냥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눈 당근으로 지킵시다. 당뇨에도 좋다고. 당근이지. 절여 놓은 당근은 보자기에 넣어 물기를 꽉 짜주고요. 당근 라페와 김치의 차이점은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물기를 짜준 당근에 올리브유, 레몬, 홀로그레인 머스타드 넣으시면 라페가 되고요. 고춧가루, 마늘, 식초, 올리고당 넣으시면 김치 됩니다. 요즘같이 배추값이 비쌀 때 배추김치 대신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당근김치 적극 추천입니다. 볶아 놓은 양념과 잘 섞어 놓으면 철수 바자르에서 사슬릭 위에 얹어 먹었던 당근김치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 활용 점정의 마음으로 참기름 한 방울 넣어 용기에 담아주면 여기가 한국인지 중앙아시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콩이가 옆에서 짖고 있습니다.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을 이용해 몸에도 좋고 맛있는 전복죽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복은 바다 이끼가 주변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칫솔 사용하셔서 깨끗이 닦아주고요. 푸르무리한 색깔이 하얘질 때까지 골고루 닦아주면 됩니다. 푸르무리는 뭐고? 전복을 껍질에서 분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숟가락을 사용했고요. 전복의 얇은 부분을 공략하셔서 떼어 주셔야 됩니다. 전복을 분리했다면 개우라 불리는 전복 내장은 따로 잘라 보관하시고요. 이때 전복이 미끄러우니 칼 사용하실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가위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전복 이빨에는 독소가 있으니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손질된 전복은 먹기 좋게 잘게 잘라줍니다. 잘게 잘라주는 이유는 어느 특정인한테 한꺼번에 많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우라 불리는 전복 내장은 믹스기로 갈거나 칼로 다져주시면 됩니다. 비릴까봐 안 넣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청주 조금 넣으시면 해결되고요. 그래도 미심 적으신 분들은 저희 집 주소로 대구시 죄송합니다. 새송이버섯 준비했고요. 버섯이 들어가면 식감도 좋고 전복 같아서 내용물이 풍부해집니다. 참기름 넉넉히 둘러주고 내장부터 전복, 불린 찹쌀 넣어주고 찹쌀에 전복 향이 배일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참기름 대신 버터 사용하셔도 또 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복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피로회복, 기력 보강에 좋고 간 개선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 하네요. 물 700ml 넣고 끓기 시작하면 추가로 물 700ml 더 넣어주고 뚜껑 덮어 중약불로 30분간 끓여줍니다. 물은 한꺼번에 넣어야 된다, 나누어 넣어야 된다 말씀 많으신데 농도 조절을 위해서 나누어 넣었고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꺼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새송이 버섯 넣어주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이래 끼리 놓으면 고급 일식집에서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전복죽 한 그릇 더 돌락하기 미안한 그런 맛이 납니다. 눈치 안 보고 저는 오늘 2그릇 먹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사랑입니다. 칼칼하고 시원한 동죽 조개탕, 낮은 칼로리로 인기 만점입니다.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수돗물 사용할 경우 소금을 넣으셔야 되고요. 서댄 성분이 해감에 도움이 돼서 숟가락 사용했고요. 검정 비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뚜껑 있는 서댄 냄비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겨울철엔 실온에서 여름철엔 냉장고에서 해감하셔야 됩니다. 해감된 동죽은 흐르는 물로 2-3번, 깔끔하신 분들은 서너 번, 결백증 있으신 분들은 4-5번 씻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2번이면 됩니다. 야채는 청양고추,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대파, 마늘 정도 있으면 됩니다. 조개 자체에서 진한 국물이 우려나기 때문에 많은 야채는 필요 없습니다. 조개탕은 오래 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조리 시간은 5분 내외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끓는 물에 동죽 넣고 야채 넣어주고 소금으로 간해주면 간단하고도 맛있는 조개탕 완성입니다.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조개탕은 모시, 바지락, 백합, 동죽, 재료에 따라 끓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조개탕으로 상합이라 불리는 백합을 많이 사용하는데 동죽으로 끓이는 이유는 백합이 마트에 없었습니다.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시간 없을 때 시원한 국물이 생각날 때 특히 술 먹은 다음날 드시면 후회합니다. 몇 잔 더 먹을 걸. 이제 명절이 다 돼서 맑고 시원한 소고기 탕국 끼리 보겠습니다. 큰무 3분의 2개 700g 정도 되네요. 큼직하게 깍둑 썰어주는 이유는 그래야 잘 물러지지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탕국 무는 클수록 자손이 잘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던데 그렇다면 이 정도? 두부 한모 4등분해서 소금 뿌려 10분간 재워둡니다. 소고기는 국거리로 300g 준비했고요. 찬물에 담가 30분간 핏물을 빼줍니다. 이때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고요. 양지나 사태 사용하시면 좋지만 저는 국거리 사용했고요. 그것도 수입산. 왜 제가 수입산을 고집하는 이유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간장, 맛술로 밑간 해주고 20분간 재워둡니다. 자숙 홍합 200g도 물기 빼주고요. 소금에 재워둔 두부는 프라이팬에 식용유 한 바퀴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한번 굽고 나서 잘라 넣으면 두부의 구수한 맛도 첨가되고 오래끼리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무도 맛있겠는데? 노릇노릇하게 구운 두부는 한 켠 식혀주고 무 크기와 비슷하게 잘라줍니다. 식혀주는 이유는 손이 뜨겁습니다.
그래야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양념에 절여진 소고기는 참기름, 국간장 넣어주고 색깔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중약불로 3분 정도. 고기가 투명해질 때쯤 다시마, 표고버섯 우려낸 육수 1리터 부어주고 끓기 시작하면 거품 걷어줍니다. 거품 건지고 나서 자손이 잘 되라고 큼직하게 썰어준 무 넣고 우려낸 육수 1리터 부어주고 중약불로 30분간 끓여줍니다. 집집마다 국물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끓이면서 중간중간 보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탕국에는 파마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마 넣었고요. 다시마는 식감도 좋고 의외로 탕국에 잘 어울립니다. 흰진 다시마는 버리지 마시고 고명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맛 한번 보시고요. 국간장으로 간할 경우 국물이 탁해질 수 있으니 맛소금으로 간해주시면 됩니다. 두부, 홍합 넣어주고 10분 끓이다가 마지막으로 다시마 고명으로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제사 탕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3, 5, 7 홀수로 맞추는 것이 전통인데요. 소고기, 무, 두부 또는 소고기, 무, 두부, 홍합, 다시마 저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탕국 재료도 여러가지 사용됩니다. 해산물, 버섯, 어묵, 곤약, 박, 황채 쓰는 데도 많습니다. 제사 지내시고 드실 때는 파, 마늘, 후추 뿌려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요즘 배추가 너무 비싸죠. 오늘은 봄철, 가을철이 제철인 얼갈이 구입해서 김치 담가 보겠습니다. 얼갈이 2단 준비했고요. 얼갈이는 밑둥 자르고 잎사귀와 밑둥치는 따로 잘라 담아줍니다. 따로 담아주는 이유는 절이는 시간 때문인데요. 밑둥치는 1시간, 잎사귀는 3-40분 절여주면 됩니다. 손놀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김치 장인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찹쌀풀 끓이는데요. 맹물 사용하는 것보다 다시마, 멸치 넣고 육수 내서 끓여주면 담백한 맛이 배가 됩니다. 봄철엔 밀가루, 가을철엔 찹쌀풀 사용하는데 점성 때문에 그렇고요. 찹쌀풀이 식는 동안 멸치 액젓, 갈배캔, 매실청, 통마늘, 새우젓, 황석어젓, 양파, 생강 서너 개 넣어주고 미미 갈아줍니다. 미미, 매매 갈아줍니다. 매매 갈아준 양념에 스테비온, 고춧가루, 찹쌀풀 넣고 골고루 저어 고춧가루가 퍼지도록 1시간 정도 재워둡니다. 맛보고 합격. 절여지는 얼갈이는 자주 뒤집으면 풋내가 나니까 한 번 정도 뒤집어 주고요. 잘 절여졌다 싶으면 깨끗한 물로 서너 번 씻어 물기를 빼줍니다. 깔끔하신 분들은 4-5번 씻어주시면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잘 절여진 얼갈이는 양념 넣어주고 오른쪽 방향으로 잘 섞어줍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섞는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즉 내 맘대로 섞어주면 됩니다. 요래 담가가 실온에 하루 숙성시키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아삭한 식감, 매콤한 맛 때문에 밥 2공기는 끄떡없습니다. 다이어트 실패. 내일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은 고춧가루 사는데 큰 도움 됩니다. 오늘은 고디
골갱이, 꼴불이 불리는 이름은 많지만 표준어는 다슬기입니다. 맛있게 다슬기국 끓여보겠습니다. 작년에 삶아놓은 배추 해동해서 썰어줬고요. 대파 한 줌은 먹기 좋게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갱상도 고깃국에는 들깨가루 넣어주는데 다른 지방은 넣나 안 넣나 잘 모르겠는데, 좋아하시면 넣으시고 싫어하시면 빼시는 걸로 이거라도 내 맘대로 해봐야지요. 집된장, 간마늘, 찹쌀가루, 들깨 간 거 넣어주고 조물조물 무칩니다. 집된장 대신 산된장이나 들된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물 1.5리터에 멸치 넣어 육수 만들어 주고요. 시장에서 구입한 손질한 다슬기 국물은 따로 보관해 놓았다가 잘 우러난 육수에 같이 부어 주고요. 끓기 시작하면 양념한 재료부터 먼저 20분 강불로 끓이다가 오늘의 주인공인 다슬기 넣어주고 참치액젓, 꽃소금, 논란의 중심이었던 집된장 넣어주고 10분 더 끓여줍니다. 이렇게 대용량으로 끓여 반은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고 필요할 때 꺼내 먹으면 맛은 덜합니다. 하지만 시간 없을 때 생각해서 끓여 놓습니다. 근데 시간 없을 때가 잘 없는데, 어쨌든 다슬기는 아미노산과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맛있게 드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삭한 오이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는 12개 준비했고요.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때 너무 거친 솔로 닦으시면 오이가 손상돼 장기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씻은 오이는 타월로 하나하나 물기를 닦아줘야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합니다. 오이 같은 거 많이 다뤄본 솜씨인 것 같습니다. 손동작이 보통이 아닙니다. 깨끗이 씻고 잘 말린 오이 6개는 먼저 통에 채곡채곡 쟁겨놓고 굵은 소금, 올리고당, 식초 한 컵씩 부어줍니다. 소주잔으로. 오이지 담글 때 말이 많습니다. 물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설탕, 식초 필요 있다 없다, 말은 많지만 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없습니다. 취향에 따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실패 확률 제로, 만들기 쉽고 맛있고 둘둘둘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세부터 담글 수 있는 그런 레시피입니다. 나머지 오이 6개도 같은 방법으로 재워 굵은 소금, 올리고당, 식초 한 컵씩 부어주고 먹다 남은 소주 2컵 부어줍니다. 근데 소주가 먹다 남는 게 무슨 말이고? 3일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위아래 한번 뒤집어주고 3일 더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실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이지는 발효식품이라 장내 유익균 정식을 촉진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왜 몰랐을까? 진작 먹어볼 걸. 후회되네. 잘 절여졌는 것 같습니다. 오이지 한번 맛있게 무쳐 보겠습니다. 오이는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우선 찬물에 넣어 짠기를 빼준 다음 물기 제거를 위해 보자기에 넣고 꽉 짜줍니다. 꽉. 이 과정을 생략하시게 되면 나중에 물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추 2개, 대파는 흰 부분만 사용했고요.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면 후회됩니다. 오이지 담글 때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 대부분 50개씩 담그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2개 담가서
3일 만에 다 먹었습니다. 좀 많이 담글 걸 후회됩니다. 오늘 후회 여러 번 합니다. 좋은 성분 몰라서 후회하고 많이 못 담가서 후회하고 마누라한테 더 잘할 걸 후회하고 합격! 이 남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만들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양배추 두부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기 제거한 두부 한 무는 식칼로 사정없이 어깨 주고요.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주먹으로 어깨 줘도 됩니다.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으깬 두부 넣어주고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어느 정도 볶다가 계란 한 개, 달걀 한 개 풀어주고 고슬고슬해질 때까지 더 볶아줍니다. 소금 넣어 어느 정도 볶다가 으깨진 두부가 열받기 전에 한 켠에 담아 식혀줍니다. 양배추 4분의 1쪽은 채칼로 썰어 주시고요. 금도에 능하시거나 왕년에 칼 좀 써보신 분들은 식칼로 채 썰어 주셔도 됩니다. 색감을 위해 당근, 애호박 사용했고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기호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채칼을 사용하실 경우 마지막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은 소중하니까요. 올리브 오일, 꽃소금 넣고 2-3분 정도 볶아주다가 화가 풀린 으깬 두부 넣고 2-3분 더 볶아줍니다. 위 건강에 좋은 양배추, 시력에 좋은 당근, 장 건강에 좋은 호박, 노화 방지에 도움되는 두부, 어느 재료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반찬으로 드셔도 좋지만 라이스 페이프로 말아 보겠습니다. 라이스 페이프는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재료를 올려 김밥 말듯이 말아주면 건강식 양배추 두부쌈 완성입니다. 요래 만들어 놓으면 딸내미 퇴근하고 와서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좋아합니다. 식단은 다이어트 식단 맞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는 많이 먹어서 그런가? 코끼리 뭐 그런 건가? 이 레시피는 헬스 관장님이 추천한 메뉴인데 살 안 빠지면 회비 환불 해준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환불 받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세계 10대 푸드인 브로콜리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받아 놓은 물에 밀가루 반국자 풀어 잘 섞어 주고요. 4등분한 브로콜리를 밀가루 푸른 물에 담가 2-30분간 재워둡니다. 밀가루의 전분 성질이 혹시나 남아있는 찌꺼기를 세척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0분간 담가 놓은 브로콜리는 흐르는 물에 2-3번 깨끗이 씻어주고 한 입에 먹기 좋게 칼이나 가위로 손질해 줍니다. 소금이나 식초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먼지나 유충 제거에는 밀가루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깨끗이 씻어 손질된 브로콜리는 한 켠에 담아두고요. 웍에 물 1.5리터 부어주고 천일염 한 스푼 넣고 끓기 시작하면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통마늘 넣고 센 불로 2-3분간 데쳐줍니다. 이때 너무 오래 데치면 야채가 물러질 수 있으니 3분 정도 데치다가 건져줍니다. 물기 뺀 브로콜리는 볼에 옮겨 담고 올리브 오일, 홀리그램 머스타드, 꽃소금, 통깨 뿌려주면 맛있는 브로콜리 무침 완성입니다. 이래 만들어 놓으면 맛도 있고 만들기도 간단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한마디로 굿!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는데 안 빠지는 건 왜 안 빠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은 소고기 장조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 없어 맨날 돼지고기 장조림 먹다가 큰맘 먹고 소고기 샀습니다. 수입산으로
2시간 동안 핏물 뺀 소고기는 따로 건져 두고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근데 따로 건질 필요 없었네. 통째로 들고 와서 씻어주면 되는데 소고기라 제가 의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물질 제거를 위해 초벌로 한번 튀겨냈고요. 튀겨낼 동안 채수로 썰 야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야채는 냉장고 형편에 따라 있으시면 넣으시고 없으신 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대파, 생강, 양파, 청양고추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보자기나 육수통 없으시면 굳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끓이고 나서 채반 이용해서 건져주면 됩니다. 저는 1500명 대형 유튜브로서 색다르게 보자기에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한 번 더 씻어줍니다. LA 더 넓은 초원에서 뛰어놀던 놈이 되어서 그런지 육질이 탱글탱글합니다. 물 1.5리터 부어주고 고기, 야채, 다시마 넣어주고 40분 정도 끓여줍니다. 다시마를 따로 넣는 이유는 10분 후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10분 정도가 딱 맞습니다. 통후추를 지금 넣는 이유는 처음부터 넣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넣겠습니다. (40분) 정도 끓였으면 고기는 따로 건져 식혀줍니다. 어느 정도 식었다 싶으면 고기는 결방량으로 찢어줍니다. 아직 덜 식었습니다. 뜨겁습니다. 고기 삶은 국물에다 양념하겠습니다. 소주컵으로 진간장 3컵, 올리고당 1컵, 스테비온 1컵 넣으면 충분합니다. 장조림 국물에는 양념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하면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잘 섞어 놓은 국물에다 결대로 찢은 소고기, 통마늘 한 움큼 넣고 5분 정도 끓이다가 꽈리고추, 메추리알 넣고 5분 더 끓여주면 맛있는 소고기 장조림 완성입니다. 이래 끼리가 저녁밥상에 올려놓으면 딸내미가 먹어보고 역시 장조림은 한우가 최고다 하면서 엄지손가락 지켜 세워줍니다. 이 맛에 더워도 요리합니다. 간만에 올린 영상 더운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닭볶음탕 만들어 보겠습니다. 20분간 찬물에 담가 두고요.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식용유 2바퀴 두르고 간마늘 1스푼 넣어 마늘기름 내주고요. 손질된 닭 넣어주고 스테비온, 꽃소금, 진간장 넣고 색깔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줍니다. 닭고기 먼저 굽다가 물 넣어서 끓이면 감칠맛 폭발입니다. 물 1.5리터 소리 없이 부어주고 진간장 2스푼 넣고 뚜껑 덮고 10분간 끓여줍니다. 닭이 있는 동안 야채 준비하겠습니다. 야채는 감자, 홍고추, 청양고추, 당근, 대파, 양파 준비하시면 되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호에 따라 가정 형편에 따라 더 추가하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세상, 요리라도 내 맘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생도 그렇고 음식도 마찬가지 거품이 문제입니다. 필요 없는 거품은 건져주고요. 20분간 끓인 국물에 고춧가루, 고추장, 물엿, 굴소스로 먼저 간해주고요.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당근, 감자 넣고 뚜껑 덮어주고 10분 더 끓여줍니다. 양파, 삶은 계란, 대파, 청양고추, 당면 넣고 중약불로 5분에서 7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요래 끓이면 뭐야? 불끈하고 담백한 뭐 떡볶이야? 떡볶이, 아니 닭볶음탕 닭볶음탕이네. 완성입니다. 맛보고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 다시다 조금 넣어주고 요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집이 맛집입니다. 배달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안 나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냉동 오징어 700g 4,500원에 구매했고요. 찬물에 넣어 2시간 정도 해동해 줍니다. 생물 오징어 2마리 나는 하던데 불고기 끓이는 굳이 비싼 거 안 사도 양념만 잘하면 상관없습니다. 해동된 오징어에 밀가루 한 스푼 넣어주고 조물조물 바락바락 씻어 이물질은 제거해 주고요. 흐르는 물로 두세 번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줍니다. 오징어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야채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양파 1개 큼직하게 썰어주고요. 당근도 오징어 크기로 썰어줍니다. 오징어 크기 맞나? 대파 1개 쫑쫑쫑 썰어주고요. 통마늘 서너 개 얇게 편 썰어줍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 2바퀴 두르고 고춧가루, 간마늘 넣고 고추기름 내줍니다. 이때 약불로 하셔야 고춧가루가 타지 않습니다.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당근부터 넣어주고 1, 2분 볶다가 양파, 오징어, 맛술, 올리고당, 진간장, 어간장, 굴소스, 편마늘, 고추장, 청양고추, 대파 이래 많이 들어갔었나? 어쩐지 맛있더라. 다 넣어주고 3, 4분 볶아주면 맛있는 오징어 불고기 볶음 완성입니다. 이 레시피는 요즘 대박난 오징어 전문 식당에서 어렵게 구한 레시피인데 횟집이라 볶음 메뉴 나갈 일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라마 우야노 기사식당 가서 다시 물어봐야 되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중국 음식의 대표주자 짜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장이 중국 음식 맞나? 4인 기준으로 양배추 작은 거 반 개 썰어 물 1리터 부어주고 식초 서너 방울 떨어뜨려 살균해 줍니다. 양파는 많이 들어가면 식감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1개 반 준비했고요. 깔 맞춤을 위해 당근 1개 썰어 준비해 두고요. 감자 3개는 딸내미가 좋아해서 많이 넣었습니다. 새송이 버섯은 마누라가 싫어해서 많이 넣었습니다. 야채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면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 5바퀴 둘러주고 시판용 춘장 150g 넣고 중약불로 딱딱해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마치 아스팔트 같이. 춘장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사용했던 기름은 버리지 마시고 다시 후라이팬에 부어주고 돼지고기, 감자, 당근,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야채 먼저 넣어주고 4, 5분 더 볶아줍니다. 이때는 센 불로 볶아주셔도 됩니다. 야채가 어느 정도 익으면 양배추, 양파, 새송이버섯 넣어주고 밑간이 될 수 있도록 진간장 넣고 2, 3분 더 볶습니다. 한꺼번에 야채를 넣지 않는 이유는 야채 익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춘장을 넣어야 되는데요.
춘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짜질 수 있으니 맛보면서 여러 번 나누어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하시면 간짜장 되고요.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맛을 위해 스테비온 한 스푼 넣었고요. 물 700ml 부어주고 굴소스로 간해주고 자작해질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문물 부을 때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부으면 뻑뻑해질 수 있으니 두세 번 나눠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끼리끼리 넣고 면에 올려놓으면 짜장면, 밥에 올리면 짜장밥, 이제 배달시킬 필요 없습니다. 딸내미가 먹어보고 중국집 주방장이 만든 거하고 똑같답니다. 생일날 절대 빠질 수 없는 미역국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미역은 3인분 기준으로 20g 정도 준비하면 되고요. 찬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1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고기는 양지 많이 사용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서지가 좋아 서지 사용했습니다. 서지는 또 가격도 삽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은 비린내뿐만 아니라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 두세 번 빡빡 씻어주고 물기를 빼준 다음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3cm에서 4cm 정도. 미역 볶을 때 말들이 많습니다. 들기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발화점 때문에 암이 걸린다 안 걸린다. 저는 중약불로 160도 이하에서 식용유와 섞어 볶아 보겠습니다. 고기 먼저 넣었고요. 고기 간을 위해 어간장 한 스푼 넣고 3분 정도 볶다가 미역 넣고 3분 정도 더 볶아줍니다. 고기도 미역도 어느 정도 볶아지면 살뜨물 2리터 넣고 양파 1개 넣어줍니다. 뜬금없이 느닷없이 미역국에 양파를 왜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넣어보세요. 감칠맛 폭발입니다. 이거 넣으면 다시 다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20분 정도 중약불로 끓여주다가 간마늘, 국간장으로 간해주고 제 역할을 다한 양파는 자기 갈 길로 보내줍니다. 요래 끼리 놓으면 딸내미는 친구들과 생일 자취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결국 애 놓는다고 예선 마누라하고 먹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쪽파김치 맛은 있는데 다듬기가 번거로우신 분은 좀 비싸도 다듬어 놓은 거 사시면 됩니다. 저는 직접 다듬었고요. 쪽파는 대가리 부분이 굵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 넣고 액젓으로 2시간 정도 절여줍니다. 연한 쪽파를 사용하실 경우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요번 쪽파는 대가리가 굵어 DB 가며 2시간 정도 절여줬고요. DB 가며? 표준말 맞나? 쪽파가 절여지는 시간 동안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500ml에 멸치, 다시마 넣고 15분 정도 끓이다가 건져주고요.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선맛이 나기 때문에 5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멸치 육수에 찹쌀가루 반컵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약한 불로 은근하게 찹쌀풀 끓여주고요. 찹쌀풀이 식는 동안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믹스기에 멸치 액젓, 갈백캔, 매실청, 통마늘, 새우젓, 황석어젓, 양파, 생강 넣고 한꺼번에 갈아줍니다. 황석어젓은 기호에 따라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매번 양념하는 게 번거로우시면 한꺼번에 많이 해놓고 냉동고에 넣어서 알타리, 부추, 깍두기 김치 담을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잘 갈려진 양념에 스테비온, 고춧가루, 찹쌀풀 넣어주고 30분 정도 고춧가루가 퍼질 수 있도록 상온에 둡니다. 쪽파는 물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양념 농도는 그에 맞춰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골고루 섞어 맛보고요. 부족한 간은 천일염이나 액젓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합격입니다. 쪽파 절여졌고 고춧가루 양념 퍼졌으면 이제 골고루 묻혀주면 끝입니다. 양념 묻힐 때 대가리 위주로 많이 묻혀주고요. 쪽파든 뭐든 대가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래오래 만들어가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실온에서 2, 3일 정도 숙성한 다음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파김치는 익는 속도가 더디니까 완전히 익히시고 냉장고에 넣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맛있는 파김치 담구타가 파김치 됐습니다.